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고성을 주고받을 정도로 갈등이 커지고 있었는데 마치 반전처럼 봉합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 봉합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먼저 김민찬 기자입니다. 대표직 사퇴 결의안까지 구체화되며 극한 충돌로 치닫던 윤석열 후보 측과 이준석 대표 사이 요란했던 갈등은 양측이 다시 손을 잡으면서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합의 이후 한 달여 만에 두 번째 화해입니다. 세 번째 도망치면 당대표를 사퇴하겠다는 이 대표의 말에 윤 후보가 다 잊어버리자면서 극한 대립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화해할 것도 없고요. 저희가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 같은 당원입니다. 파국과 공멸만큼은 피해보자는 공감대에서 양측이 다시 손을 잡았지만 갈등의 쟁점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달 1차 파동 당시엔 모아나마 울산 합의라도 있었지만 이번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이걸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번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윤 후보 측 의원들이 자신에 대해 내부 총질하는 사이코패스나 계력이라고 공세를 퍼부은 데 대해서도 앙금이 여전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라고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적당히 하시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당직 인선 문제로 불거진 당무 우선권을 놓고도 이 대표는 모호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후보 측은 명백히 후보에게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갈등 봉합 여부하고 상관이 없이 당헌 당규상 이제 대선 기간 중에는 대통령 후보가 당무 우선 결정권을 가지니까. 갈등의 불씨들이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은 집안 싸움으로 관심을 끌려는 또 한 번의 정치 쇼를 벌였다고 혹평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포옹하는 장면을 처음 보는 게 아니다 보니 이런 봉합이 완전한 갈등의 해소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응급수술은 끝났지만 과연 이 봉합 부위가 그대로 잘 아물 수 있을지 국민의힘 담당하는 김정인 기자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의원총회장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미 사퇴 결의안이 작성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화해하고 박수로 끝났어요. 그 사이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준석 대표의 연설 직후 의총이 또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이때만 해도 분위기는 여전히 나빴습니다. 네. 대표가 왜 내부 총질을 계속하느냐, 오늘 발언도 진정성이 안 보인다 이런 성토가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이후 윤석열 후보가 의총장에 찾아와 원팀을 강조하자 결국 의원들도 후보 뜻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박수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후보께서 안고 가겠다, 품고 가겠다 이렇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니 후보의 뜻을 그래도 따라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여론이 움직인 것입니다. 네, 윤 후보 입장에선 김종인 위원장까지 해촉하며 선대위 해산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고 특히 청년 표심을 되찾겠다고 강조한 상황인데 만약 이 대표와의 갈등을 계속 방치한다면 판세 역전이 불가능하다. 어떻게든 확전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사실 태도가 상당히 강경했는데 이걸 이제 바꾼 거예요. 어쨌든 충돌로 끝장이 나선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내 진정성을 좀 인정해달라고 강하게 외쳤지만 절대 다수가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계속 자신의 요구만 고집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네. 대표 자체가 대선 레이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초유의 항의 앞에서 정말 선거에서 져버린다면 후보와 당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생명 자체가 자칫 끝나버릴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후보 어제 연설을 하면서 목소리도 아주 떨렸고 최대의 의기였을 텐데 이 불신과 감정의 골을 앞으로 어떻게 털어내느냐가 큰 과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갈등이 해소가 된 게 아니라 덮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불안정한 거 아닙니까?
네, 이른바 윤핵관과 이 대표의 주도권 다툼이 이제 변수인데요. 2030에 집중하자는 데는 일치를 하지만 세부 전략이나 선대본부 인선을 놓고 언제든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대표의 거침없는 발언 스타일을 보면 실제로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한 발언에서도 이런 점이 보이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네. 그 선대위 개편 정도의 이야기를 당대표가 못한다면 당대표는 무슨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서 뭐 찬양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진짜 요즘 저희 당을 대표해서 말하는 패널들 예. 시덥지 않은 소리 하고 있는 분들 많던데. 네, 무엇보다 핵심 변수는 지지율일 겁니다. 불을 끄기 위해 일단 갈등을 덮었지만 만약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놓고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정인 기자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중교통을 타고 시민을 직접 만나는 메타버스 시즌2를 시작했습니다. 대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 시민을 향해서는 층수 제한 같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지하철역으로 들어갑니다. 방역을 위해 수행원이나 동행 취재진 없이 나 홀로 열차를 타 시민들과 만나고 유튜브 중계도 직접 했습니다. 새해 좋은 꿈 꾸셨어요? 별로? 옆에 분 아는 사이세요? 모르는 사이? 아, 네. 방역 강화로 중단한 매주 타는 버스 대신 지하철과 버스, 도보로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메타버스 시즌2를 서울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 후보는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서울 민심을 의식한 듯 서울은 언제나 대선 승리를 위해 넘어야 할 고지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드시 서울에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나빴지만 이제는 다시 또 우리 국민들께서 새로운 기대를 조금씩 회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민심이 악화된 핵심 이유인 부동산 실정을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내일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를 찾아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기존 택지들 중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우리 소위 진보 정권은 금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해야 된다고 보죠.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일단 수습된 것에 대해선 신속하게 합리적 정책 경쟁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고 추가 TV 토론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윤 후보에겐 준비되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여성 인권 문제 등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녹화에 참여해 지지도가 낮은 2030 여성을 공략했습니다. 일부 남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제기됐는데 이 후보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게 편드는 건 아니라며 귀를 막자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처럼 정책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만원 지하철로 출근한 뒤 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도 밝혔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 시간 김포 풍무역에서 경전철에 탑승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객차가 2량밖에 안 돼 출퇴근길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도시철도를 타고 서울 여의도 당사로 출근했습니다. 양이 여기 너무 적어가지고 더구나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다. 최소한의 수행원과 함께 단촐하게 대중교통을 타고 2030 직장인들의 고충을 직접 체험한 행보에 전날까지 갈등을 겪었던 이준석 대표도 지하철 타는 게 특별한 일일 순 없지만 후보가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후보는 관련 공약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현재 착공됐거나 착공 예정인 수도권 광역철도, GTX, ABC 3개 노선은 각각 운정에서 평택, 인천 송도에서 춘천, 동두천에서 평택까지 연장하거나 기존 철도와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GTX 3개 노선을 추가로 신설해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30분 통행권으로 만들고 노선 주변에 주택 25만 호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출퇴근하기 좋은 GTX 노선을 따라 역세권 콤팩트 도시를 여러 개 건설해
총 2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SNS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같은 입장인 이준석 대표와 보조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모처럼 정책 행보에 주력하면서도 반 이재명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대장동 원주민들과 면담한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집중 검증하려면 법정 토론의 3회로는 부족하다며 적극적 태도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많은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증 토론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법정 토론 3회 가지고는 검증하기에 부족한 횟수다. 윤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과도 다음 주 중 회동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해 원팀 가능성 타진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